너는 그 사이 시험지를 왜 지도 파먹었어? 시험지 지도 파먹었어 뭐하니? 네? 시험지 끄트머리에 저거 지도 파먹었어 뭘 하는 중이로 종이 씹어? 먹어? 잘 쉬었네요. 네, 어디 물 썰고 이런 거 탔어? 뭐 이거? 그러니까 안 탔어? 수영 못 갔어요? 가까운 데도 좀 있지 않나? 이 공부 이렇게 파는 거? 갔어? 시원 나왔는데 갔어도 못 탔을 수도 있어 그런데. 생일이었어요? 축하합니다. 선생님 안 봐서 과학과 너무 즐거웠어요. 맞아요. 그건 고통이지 얘들아. 머리가 나쁘네. 무슨 고통이에요. 뭔 진짜. 평소에 좀 잘하지. 손 멋있다. 이거. 네? 그렇죠? 자, 우리 걸로 갑시다. 우리 걸로 가서. 네, 선생님. 그 선생님 톤이 몇 톤이에요? 손? 8톤이에요, 5톤이에요? 이게 뭐야? 그러니까 사람의 이제 피부색이라는 게 여러 조건들 따로 어울리는 색깔이 있는데 어울리는 옷의 색깔, 난 맞는 톤. 너무 안 어울리는 게 뭐지? 아니, 원래 상남자는 핑크야. 예? 원래 상남자는 한 핑크야. 남자는 핑크. 상남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안 어울리죠. 상남자는 한 핑크. 그러니까 아니지. 전투의 색깔. 아니요. 그걸로. 나이 좋아서 여러분 수업에 특히 많이 있는데 내가. 고등부 때는 좀 아직 시간도 있고, 여러분 중등부 수업 때는 내가 좀 더 이렇게 산뜻한 핑크로 이렇게. 안 어울린다고? 안 어울려요? 안 어울리는데. 이거 너희 지난 시간 까먹었을 거니까 살짝 복수 넘어가자. 오늘 시험 좋겠지만 여기에 이 모드라는 단어가 그냥 우리가 한국어에서 모드라면 쌤 저 수면 모드예요. 쌤 저 지금 페인 모드예요. 해서 모드가 상태라는 의미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이 모드 자체는 뭔가 양식, 상태 이런 식의 번역으로 쓰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는데 어근의 모드 자체는 무슨 뜻이다? 어근의 모드 자체는 적절한 적합한 너무 진하다. 적절한 적합한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드 자체가 그냥 상태가 아니라 어떤 상태? 적절한 상태, 적합한 상태. 그래서 밑에 설명했었죠. 어커모데이트에서 이제 여러분 코어 모드 쌤 시험인데 이건 어근이지만 코어 모드라는 상태는 모든 사람에게 기본적으로 적절한 상태.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이런 것들이 있다 그죠? 기본적인 의식주의 어떤 편의 개념을 커모드라고 합니다. 모드라는 개념 자체가 적절한 상태다. 자, 그래서 넣어보면요. moderation, modest인데 전부 다 무슨 뜻이다? 적절한이란 뜻이 됩니다. 보고 있나요, 얘들아? 페이지 펼쳤니? 얘들아, 다 펼쳤어요? 여기서 moderate 자체가 그냥 moderate 외우면 되지 않아요? 아니야, 여러분 활용도가 있으니까 지금 여러분 얘기 많이 했다. 학년 올라가면 이걸 그냥 안 쓰고 활용 많이 합니다. moderate 자체가 어떤 뜻이라고 하더라? 적절한이다, 기본적으로. 절제하는 온건한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moderate에서 그냥 외우지 말고 이 자체가 어떤 뜻이냐면은 과하지 않고 적절한이라는 뜻입니다. 과하지 않고 너무 과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부모님들이 그래도 학생들이니까 뭐 남학생 게임 같은 거 좀 할 수도 있지. 하루에 2시간 정도 게임을 한다. 그러면 moderate 한 거예요. 근데 뭐 하루에 10시간씩 게임을 한다. 미친 거죠, 얘들아. 그냥 쓰레기입니다, 얘들아. 하루에 10시간 게임한다. 왜요? 왜요? 아니 너무 웃길래 하루에 1시간 게임하면 사람 아니야 얘들아. 하루에 1시간 게임하면 사람 아닙니다. 그래서 게임하는 게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맞아요. 프로게이머들도 그런 사람들은 해보죠. 돈을 벌어야 돼. 아니 꼭 돈을 벌고 안 벌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거야 돼. moderate 하지 않느냐 이런 거야. 너무 꼰대 같은 소리인데 얘기하면. 그러니까 자기 직업으로 게임을 하는 사람은 어떤 목적 의식이 있고 자기가 해야 되는 스케줄 관리가 있고 자기가 거기에서 매 게임을 할 때마다 어떤 자기 어떤 중간에 어떤 프로세스 과정이 있고 절차가 있는 게임을 하는 거잖아. 그런 거면은 10시간이 훨씬 괜찮아. 근데 그게 아니라
회인처럼 자기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자기 해야 될 일 에라 모르겠다 하고 내버려 두고 그냥 지 하고 싶은 대로 지 끌리는 대로 회인처럼 그냥 약간 중독처럼 게임을 하는 건 잘못됐다 이 말이야. 어려운 말인데 이해가 될지 모르겠다. 막 근데 막 헐쌤 너무 뭐 오버하세요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간에 그렇죠.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그렇죠. 게임 하루에 10시간씩 회의처럼 해도 자기 할 것만 하면은 운동 아닌가? 아니야. 그러니까 그 말이 아니고 게임이 됐건 뭐 이게 뭐 심지어 뭐 도박이 됐건 뭐가 됐건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행위를 어떻게 하느냐도 중요하다고. 똑같이 하루 10시간 게임을 하는데 자기가 오늘 게임 10시간을 해서 그 10시간 동안 하면 내가 이제 이 10시간을 하는 이유는 내가 이 게임을 통해서 이제 내 게임 실력을 숙달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고 거기에서 아침 오전에 4시간, 오후에 4시간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가는 거면 괜찮다고. 근데 그게 아니라 중독자처럼 그냥 게임하고 밥 먹고 게임 앉았는데 막 집중해서 이렇게 막 무슨 뭐 벤처 하다 보니까 하루가 지나고 밤이 막 샜어. 막 다음날 아침이야. 해가 찍찍찍 올려. 그러면 그건 문제가 있다 이 말이지. 그래서 그래요. 이거 깊이 얘기할 이유는 없는데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든지 다 마찬가지예요. 중요한 건 내가 컨트롤을 하면서 해 나가는 거냐, 내 컨트롤 밖에 내가 끌려가는 거냐 그런 개념이에요. 너무 오버스럽다. 하여튼 어쨌건 그래서 결론은 마더리스는 무슨 뜻이라고 얘들아? 적절한 해도 되고 절제하는 해도 되고 온건한 해도 괜찮은데 마더리스에 가지고 있는 뜻은 무슨 뜻이라고? 너무 과하지 않고 적절한이라는 뜻이고 밑에 있는 moderation은 그래서 완화, 온건은 실제 여러분 번역할 때는 그냥 적절 정도라서 하는 게 더 편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다? 너무 과하지 않고 적절한 거. 여기에 이 마디스트는 이 마더리스의 이 느낌이 이렇게 할게요. 그냥 더 강해진 겁니다. 그래서 게임을 예를 들어서 하루에 10시간 하면 미친놈이야. 하루에 한 2시간 정도의 게임이면 마더리태.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고3 학생이라면 2시간도 많다. 더 줄여. 하루에 한 30분 정도가 뭐하다? 그게 마디스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더 줄이는 느낌이 더 강하게 들어간 거예요. 주로 번역을 할 때는 3간이라 하는데 이 3간은 가급적이면 하는 거야. 안 할 수는 없지만 가급적 하지 않는 거. 그냥 조금 더 줄이는 느낌이 강해진 거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겸손한 3간인데 기본적으로 이 두 개는 완전 다른 건 아니고 얘들아. 이 두 가지의 의미는 조금 비슷합니다. 마더리도 적절한이고 마디스트도 적절한인데 마더리스는 과하지 않고 적절한, 마디스트는 좀 많이 좀 줄이는 거. 많이 줄여서 적절한 이렇게. 밑에 있는 모던은 시간 개념이다. 현대적인데 뭐 오른쪽에 보면 마디스트는 명사형이니까 뭐 점수, 겸손, 삼가함 등등으로 볼 수 있겠다, 그지? 은근히 이거 뜻하려면 좀 복잡한데 선생님 말했던 의미를 기억하세요. 그 밑에는 헐 아니다 이거 헤어거든요. 발음 한번 따라해보자. 헤어. 따라합시다. 헤어. 헤어라는 어근입니다. 머리카락 할 때 헤어는 비슷한데 헤어라는 어근은 무슨 뜻이냐? 여기 스틱에서 보는 것처럼 붓다라는 뜻입니다. 붓다. 그래서 여기 있는 단어도 중요한 게 되게 많아요. 헤어 꼭 외워주세요, 얘들아. 특히 중요한 걸 미리 좀 체크를 해준다면 여기 나와 있는 inherent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나머지 것들도 미리 좀 중요하니까. adhere는 어근 그대로 가면 되죠. 어떻게 붙다? 쪽으로 붙다죠. 그래서 말 그대로입니다. 뭐뭐에 붙다. 여러분 스티커 같은 거 벽에 딱 붙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뭐에 붙다는 뜻이고 거의 to를 달고 오기 때문에 adhere는 외우세요. adhere to까지 해서 외워준다. 그런데 얘가 두 번째로 뭐가 있냐면은 이건 어떤 사물에 붙으면 이게 사물에 붙다가 되는데 어떤 습관이나 또는 행동에 딱 붙어 있게 되면 그때는 이제 붙다라고 하기보다는 뭐라고 표현하는지 뭐를 고수하다, 고집하다. 어떤 습관이면 고수하다가 될 것이고 생각이면 고집하다가 되겠다, 그죠? 그러니까 습관인데 매일 아침 7시에 나는 일어나서 30분 동안 약간 이렇게 잠깐 책을 읽는 습관이 있다. 그 습관을 안 바꾸면 고수하다가 되는 거다, 그렇죠? 남들은 다 교수님 못생겼다고 하지만 아니야, 내 생각엔 교수님이 잘생겼는데 라는 생각에 쭉 붙어 있으면 뭐가 될까요? 고집하다가 될 수 있겠다, 그죠? 뭘 표정들이 왜 이러면서 선생님이 좀 나이가 들어서 그렇지 선생님 어릴 때는 잘생겼다는 소리 많이 듣고 살았는데 내가 왜 여기서 이렇게 굴욕당하고 말이야. 지금 어릴 때가 아니니까. 어릴 때는 믿을 수 없잖아요. 선생님의 말씀인데.
야 너희가 좀 생각해봐봐. 너희가 남을 지금 잘생겼니 못생겼니를 판단할 지금 어디 지금 말이야. 자기면 자기는. 자 밑에 갑니다. 그래서 adhesive는 쉽게 말하면 접착력이 있는데 이게 그냥 쉽게 말하면 잘 붙는, 잘 들러붙는 이 말입니다. 잘 붙는 스티커가 adhesive가 됩니다. adherence가 있는데 adherence는 명사형인데 요거는 1번 뜻보다는 몇 번 뜻으로 간 거지? 약간 2번 뜻으로 갔다 그지? 그래서 잘 들러붙음도 가능하지만 별로 쓸 일 없거든요. 그래서 주로 이제 습관의 보수, 고집으로 가서 생각해 칠까 말까 쓰는 게 고민 중인데 다 중요합니다. 밑에 있는 cohere는 똑같이 붙는 건데 이 cohere가 코가 전체라는 뜻이다. 그래서 전체의 개념이 여기 중요합니다. 이 전체는 어떤 개념이냐면 여기서는 시간 개념. 그러니까 모든 곳에 붙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모든 시간에 붙는다. 오늘도 붙었고 어제도 붙었고 그제도 붙었고 내일도 붙었고 일주일 뒤도 붙을 거고 10년 뒤도 붙을 거다. 그럼 뭐가 되는 거지? 꾸준하게 계속해서 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게 오른쪽에 일관성이 있다는데 이렇게 보면 됩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 일관성이 있다는 계속 또는 지속적인 그렇죠. 잘하고 있어요. 그런 뜻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일치하는인데 이 두 가지의 의미를 다 가지고 있거든요. 이 계속 지속적인이 이미 왼쪽에 적혀 있지만 시간적으로 전체에 붙는다. 전체가 계속해서라는 느낌으로 보면 되고 이 일치하는이 여기 왼쪽에 있는 붙다, 헤어 여기에서 붙는다가 계속해서 똑같은 일을 한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cohere는 일관성이 있다는데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꾸준히 쭉 지속적으로 일관성이 있는 게 굉장히 좋은 겁니다. 공부할 때는 어떻게 cohere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이거 얘기했었던 뭐랑 같은 뜻이냐면 consistent랑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consistent가 주로 사전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은 시종 일관적인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 시종이 다시 또 여기 1번 계속해서 일관적인 위에 있는 일치하는 같은 말이 똑같은 말이야 얘들아. 그래서 결국 여러분이 외울 때는 계속해서 일치하는 이거 안 적어도 되려나? 지금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형용사를 하나 칠게요. 이렇게 특히 여기에 coherent라는 형용사 형태를 더 많이 씁니다. 밑에 뭐라고 적혔어요? 시종 일관한 돼 있다 그죠? 그래서 이 시종 일관한이란 말이 계속해서 똑같이 가는 개념으로 잡아주면 됩니다. cohesive는 그냥 우리 위에 있던 adhesive라고 보면 돼. 그래서 이 cohere가 역시 전체가 들러붙어 해서 응집력이 있는 건데 이거는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adhere는 쪽으로 붙는 거잖아. 근데 cohere는 어떻게 붙는 거야? 전체가 붙는 거니까 찰흙 같은 걸 이렇게 뭉쳐가지고 이렇게 잘 붙는 거 뭐가 될까? cohere, adhere? cohere죠. 네. 근데 그 찰흙 조각을 벽에다가 딱 붙이면 이거는 뭐가 될까? cohere, adhere, 벽에 액 붙인 거니까 adhere가 되겠죠. 그러니까 adhere는 지금 이 말 이해되니? 뭐 어려워지는 거 아니야? 간단한 거야. 다시 얘기할게요 얘들아. 여기에 adhere는 쪽으로 잘 붙는 이니까 벽에 붙이거나 책에 붙이거나 어딘가에 이렇게 들러붙어서 붙는 거는 adhere예요. 근데 cohere는 여기 알다시피 여기 다시 적을게. 이 코가 전체잖아. 그래서 cohesive는 전체적으로 잘 들러붙는 이란 말이야. 어느 쪽에 붙이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여러분 지우개똥이 막 묻어 있는데 지우개똥을 이렇게 뭉쳐가지고 이렇게 하면 지우개똥 덩어리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거는 똥을 다 뭉쳐서 붙인 거잖아. 이게 cohesive입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표현하지? 얘도 잘 들러붙느냐? 잘 들러붙는인데 어떻게 잘 들러붙는 거죠? 전체가 잘 붙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응집력이 있는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굉장히 잘 뭉친다. 간결성이 되게 좋다. adhesive니 cohesive니? cohesive지. adhesive는 좀 어떻게 쪽팔리고 친일파 일부러 들러붙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다른 개념이라고 해서 좀 친일파 얘기하니까 어피스님이랑 어울려요. 그러니까 밑에 갑니다. hesitate은 여기에 붙다에서 주저하다 망설이다인데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조금 은근히 잘 안 이루어진다 얘들아. inherent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에 붙다인데 이 안에 붙다가 어떤 느낌이냐면요. 태어날 때 이 안에 맞아요. inborn이랑 같은 뜻입니다. inherent, inborn, intrinsic 등등 다 같은 구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내재적인 선천적인 더 쉽게 얘기를 하면 이게 타고난 여러분들은 더
느낌이 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inherent는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후천적으로 가진 게 아니라 원래 태어날 때부터 몸속에 가지고 몸속에 붙어서 태어난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보면은 뭐 태어날 때부터 따로 훈련 안 받았는데 노래를 했는데 막 굉장히 성하게 어떤 재능을 가지고 노래를 되게 잘한다든가 지금처럼 아니면은 뭐 운동인데 훈련 안 했는데도 막 태어날 때부터 인자강 있잖아요. 인자강 그냥 뭐 별로 운동 안 해도 힘이 막 세. 그런 사람들 있죠. 자, 다시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헤어에 붙다는 크게 세 가지 덩어리로 보면 되는데, 첫 번째 되게 다 중요하다. adhere, adhesive, adherence 쪽은 쪽으로 붙다. 여기는 좀 조심할 점이 쪽으로 붙다에서 플러스로 뭐 알아둔다? 고수하다, 고집하다, adherence 뭐가 고수, 고집인 거 조심해 주시면 되겠다, 그지? 그렇죠? 자, cohere에 조심을 할 거는 물론 cohesive도 있지만 cohere는 공간 개념이 아니라 시간 개념이라서 cohere는 어떤 느낌이다? 계속해서 일치하는, 계속해서 일관적인. 그래서 밑에 있는 coherent가 계속해서 일관되는. 마지막 밑에 나와 있는 inherent는 안에 붙다 해서 원래 태어날 때부터 몸속에 가지고 태어난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내재적인, 선천적인, 타고난 이런 느낌입니다. 다 중요하다. 자, 밑에 있는 flow라는 어근은 여기에 flow에서 느끼다시피 외울 것도 없죠. 흐르다가 됩니다. 줄줄줄 흘러요. 밑에 있는 플럭스 자체가 명사로 무슨 뜻이다? 흐름이라는 뜻입니다. 그 밑에 아래쪽에 influence는 안으로 흘러 들어오는 거고요. fluent는 쪽으로 흘러가는 거고 fluent는 그냥 흘러가는 거겠죠. 이렇게 어렵지 않은데 역시 다 중요합니다. influence는 안으로 흘러 들어왔다. 외부에서 나에게 흘러 들어와서 나에게 미치는 영향 이런 의미가 되고 influx는 그냥 흘러 들어온 그대로 해서 유입 흘러 들어온 쪽으로 쓰면 당연히 influence가 더 중요한 거 알죠? influenza로 가면 병균이 되거든요. 밖에서 내 몸속에 들어온 병균이 뭐가 되지? 유행성, 독감 유행성 질병을 influenza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외울 때 성가시더라도 어근까지 해서 외워준다. fluent는 쪽으로 흐르는 거거든요. 쪽으로 흐른다 이 두 개를 합치면 조금 어떤 느낌이라고 보면 되면은 약간 모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모이다 글자가 보이네? 모이다. 그쪽으로 흘러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모이면 뭐 하게 되지? 이렇게 풍부해져. 쪽으로 모이는. 거기서 나온 거다. 쪽으로 흘러서 모이다. affluent는 풍부한, affluence는 풍부라고 들어간다. 쉽죠? 밑에 있는 fluent 자체는 그냥 잘 흐르는 이거든요. 발음이 막 샬라 되게 유창하게 말을 되게 잘해. 중간에 끊기지 않고 잘 흘러가. 그래서 유창한 그리고 fluency 아니면 유창함입니다. fluctuate는 원래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중학 과정에서 조금 어려울 수 있어. 그냥 이거로 외워주세요. fluctuate가 흘러가는 건데 요거로 외우면 됩니다. 오르락 내리락 하다. 증권의 주가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쭉잘 흘러가는 움직인다. 계속해서 움직인다. 왼쪽에 있는 이 부동하다가 무슨 뜻이냐면 끊임없이 움직인다라는 의미로 쓰이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보다는 오르락 내리락 하다라고 외워주세요. 플루이드는 유체라고 하면 좀 오를 수 있는데 플루이드는 그냥 흐르는 물질을 플루이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플루가 흐르다고요. 이 마지막에 드가 또 굳이 뭐 설명하자면 여러분 우리 형용사형의 ANT, ENTT가 뭐로 끝났지? 뭐뭐 하는 사람 아니면 사물이었거든요. 이 D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게 플루이드라고 하면 흐르는 흐르는 사물이가 되어서 흐르는 물질의 유체가 됩니다. 했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 두 페이지씩 조금 가고 갈게요. 여러분 이거를 이제 오늘 여러분 하면 다음 시간에 그가 마지막 시간이거든요. 여러분 어근편은 다 다루기는 좀 힘들고 조금 이제 쉬운 파트만 조금 보고 갈 건데 그래도 진짜 최대한 좀 많이 가게. 그 다음에 이건 무조건 외우세요. 이건 너무 잘 써. 스펙트는 무조건 외우세요. 스펙트는 보다라는 뜻입니다. 무조건 외우세요. 너무 많이 씁니다. 밑에 보면은 스쳐보다겠지만 밖으로 보다, 안으로 보다, 앞으로 미래를 내다보다, 그 다음에 리스펙트 실수가 많죠. 다시 보다, 여기는 소급해서 되돌아보다, 아래를 보다, 나쁘게 보다, 한쪽으로 보다, 그 다음에 통해서 보다 등등해서 여기만 이것만 해도 되게 많고 밑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수준 좀 있으니까 얘들아. 일단 이 스펙트는 다 알 것 같아서 별 얘기 안 할게요. 어근 자체는 이 밖으로 보다가 약간 어디를 보다 약간 미래를 바라내다보다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이게
기대하다 또는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하죠? 예상하다, 예측하다. 아마 여러분 다 알 것 같아서 expectation 기대예요. inspect는 뭐 어렵지 않아요. 그렇게까지 중요하진 않은데 안으로 보다니까 야 너 가방 속에 뭐 들었어? 너 주머니 속에 뭐 들었어? 너 좀 훔쳐갔지? 라고 뭐하지? 안에 뭐 하는 거다? 조사하다. 그렇죠. 밑에는 inspection 하면 조사고 inspector, OR은 당연히 사람이니까 조사관, 검열관. 이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프로는 앞으로라고 하는데 여기는 한번 적어주세요. 프로는 나쁜 쪽에 앞으로는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그냥 미래를 보는 건 expect야 얘들아. expect야 그냥 미래를 내다보는 거고 프로스펙트는 이 앞으로가 굉장히 어떤 쪽이냐면 좋은 쪽입니다. 그래서 프로스펙트는 이 전망하다인데 당연히 나쁜 쪽 전망이 아니라 굉장히 좋은 쪽 전망만 프로스펙트라고 해요. 그래서 쌤 저 내일 되면 친구한테 맞을 것 같아요. 그거는 프로스펙트라고 하지 않습니다. 리스펙트는 가능하다. 좋은 나쁜 쪽. 그래서 밑에 있는 프로스펙티브가 원래 그냥 표현인데 여러분 중등 플러스 그냥 안 찍게 그냥 전망하는 게 아니라 무슨 뜻이다? 장래가 전망해. 이 사람 앞으로 굉장히 좋을 것으로 잘할 것으로. 쌤 제가 주식에다가 올빵 전재산 올빵했거든요. 굉장히 프로스펙트 해요. 이거 완전 대박 날 것 같아요. 이런 거 되게 좋다 말하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알고 있니? 지금 전 세계에서 제일 부자 이렇게 손 꼽으면 제 1위 부자가 지금 일론 머스크고 마크 주커버그가 한 4위, 5위쯤 되려나? 그쯤 되잖아요. 그렇죠? 둘이 인터넷에서 싸웠거든요. 그래서 싸우다가 우리 현피 뜨자 그랬거든요. 현피 알죠? 실제 만나서 진짜 싸움. 주먹까지 막. 근데 진짜로 알지? 모르니? 그래서 현피 뜰까? 우리 맞아서 한 붙을까 했는데 어떻게 됐죠? 그래 하자! 이래가지고 지금 조만간에 둘이 만나가 실제로 한번 싸움 붙을 겁니다. 못 믿지? 내가 못 믿죠? 얘가 믿을 수 없어요. 아니 뭘 믿을 수 없어. 진짜예요 얘들아. 진짜예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막 싸우다가 지금 조만간에 만나서 현피 뜰 거야. 알지? 몰랐어? 힘듭니다. 일단은 지금 사람들 예측으로는 마크 주커버그가 이긴다가 거의 끝이에요. 왜냐면 마크 주커버그가 주짓수가 그렇게 좀 무단자예요. 되게 잘한데. 근데 일론 머스크는 좀 보기에도 좀 희발이 없어 보이잖아요. 좀 보면 두들겨 맞을 건데 나름 걔도 운동 좀 했나 봐. 그래서 우리 선픽 때서 진짜라니까. 둘이 만나서 이렇게 주먹다짐으로 싸운다니까. 전 세계 1위 부자랑 전 세계 4위 부자가 지금 둘이 직접 만나가지고 둘이 치고받고 싸운다니까요. 지금 어쩌다 싸우는데? 싸웠다니까 온라인에서. 그러니까 머리 주제로 싸우는데요. 뭐 사람이 아니라서 싸웠어요? 아니 이제 둘이서 좀 겹쳐 포지션이. 그래가지고 다르면서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해가지고 이렇게 쭉 하잖아요. 이렇게 이번에 X로 바뀌었지만 그래가지고 인수를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페이스북은 또 페이스북으로 이제 성에 안 차서 자기 이제 메타라는 그룹으로 이미지 변신해서 지금 트레드라고 다시 트위터처럼 사람들끼리 대화하고 인공지능하는 걸 만들었거든. 둘이 포지션 겹치는 거야. 그거 가지고 막 네가 나를 받겠니 말았니 말 싸움만. 걔가 뭐 하는 사람? 원래 페이스북 창시자. 근데 원래 페이스북 창시자인데 지금은 원래 페이스북이 회사 이름이고 제일 잘 팔리는 아이템도 페이스북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회사 이름을 메타라는 이름으로 바꿨어요. 메타라는 이제 그룹 안에 페이스북도 있고 인스타그램도 있고 그중에 있거든요. 이렇게. 근데 거기에서 이번에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 스레드라는 어떤 건데 이게 뭐 이렇게 사람들끼리 대화하고 뭐 우리 카카오 비슷한 뭐 그런가. 하여튼 그런 건데 어쨌건 둘이 겹치는 거야. 서로 뭐 내 기술을 우리 아이템을 100개 했니 뭐 받느니 막 말싸움 하다가 4시 만나가지고 한 붙자라가 붙는다니까 조만간에. 진짜라니까. 왜? 누가 뭐래요? 아니 왜? 저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네. 한번 봐보세요. 그거 이제 알고 나면 어디 소식 들려오면은 진짜로 이렇게 한다. 둘이 진짜 안 싸우고 다른 사람 내보고 싸우고 할 수 있죠. 비유적인 표현 아니라니까. 우리 만나서 싸우자가 우리 경쟁이라고 비유로 쓴 표현이 아니라 진짜로 말 그대로. 치고받고 싸우고. 만나서 치고받고. 그래서 막 주먹 옆으로 하진 않고 다른 사람 보내지 않아요. 아니 진짜로 둘이서 마크 주커버그 손으로 주먹으로 일론 머스크 얼굴을 이렇게 때려서 싸운다니까 얘들아.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로 치면
그 누구 할까요? 뭐 예를 들면은 이 삼성에서 뭐 이렇게 했네. 삼성의 그 누구냐 이재용하고 그 누구 할까요? 저기 그 사람 이름이 기억 안 나냐? 거기 그 사람 이름 뭐지? 그 이번에 야구 팀도 만들고 하는 그 사람? 아니 몰라 대충 이렇게 해서 둘이서 이렇게 싸우다가 에이씨 만나서 한판 뜨자 그래가지고 타이틀 매치에 사람 붙는 거야 이렇게 아저씨들이서. 그렇죠. 됐습니다. 그래서 프로스펙티브는 장래가 촉망되는 오늘 얼마나 와서 확인 안 할 건데 이제 여기 중요하다. 여기를 잘 보세요. 리스펙트가 존경하다는 건 잘 알 건데 여기에서 리스펙터블, 리스펙트풀, 리스펙티브가 들어가서 세 개가 붙었는데 여기 able도 뭐로 만들어주는 거야? 형용사 만드는 거. ful도 뭐 만드는 거니? 형용사 만드는 거. tive도 뭘 만드는 거야? 형용사로 만드는 겁니다. 선생님 그러면 리스펙트 여기는 똑같으니까 뜻이 똑같겠네요? 아니 뜻이 안 똑같아요. 여기는 굉장히 혼동스럽기 때문에 잘 봐줘야 된다. 리스펙터블의 ADL은 형용사인데 뭐뭐 할 수 있는 이거 꼭 외우라 얘들아. 여러분 지금 단어 외우는 것보다 어근 외우고 전미사 외우는 게 더 중요해요. 할 수 있는데 교쌤 저 사람은 그래 내가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이야. 왜 존경할 수 있죠? 뭐하니까? 훌륭하니까. 그래서 리스펙터블이 훌륭하다. 됐어요 얘들아? 존경을 할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 훌륭한 사람. 근데 리스펙트의 full은 가득하니 많이 한다는 뜻이야. 이 사람은 자기가 이 가득한이란 말은 자기가 존중을 하는 겁니다. 교쌤이 있는데 교쌤이 할아버지도 존중하고 쌤 나이대 어른들도 존중하고 심지어 꼬마가 와서 야 너 누구야 했는데 난 누구냐면 교쌤이랑 선생님이에요 하고 어린아이까지 존중을 해주는 거야. 굉장히 뭐한 사람이야? 모든 사람을 리스펙트풀 존중해주는 뭐한 사람? 공손한 또는 뭐한 사람? 자상한 사람이 되는 거지. 조심해라. 여기에서 리스펙트블은 존경을 뭐 할 만은? 받을 만한 사람이고 여기에는 존경을 뭐 하는 사람이야? 주는 사람이야. 텁을 존경할 수 있는 받을 만한 사람. 리스펙트풀은 존경을 주는 사람. 근데 리스펙티브는 생뚱맞게 또 무슨 뜻이냐면요. 각각의입니다. 세 개 중에 누가 제일 중요하나요? 물어본다면 리스펙티브가 제일 중요합니다. 쌤 근데 리스펙트가 존경하던데 왜 각각인가요? 어근으로 봅니다. 다시 뭐하다? 보자. 그렇게 형용사를 만들어준 거야. 여러분 보세요. 여기 필통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필통이 있는데 필통은 여기 필통이 얘들아 여기 윗면을 한번 봐봐. 여기 그림 로고가 붙어있네. 윗면을 보고 그 다음 어디를 봐? 다시 옆면을 한번 봐봐. 여기 지퍼가 있어서 열 수 있네. 옆면을 보고 앞면을 보고 이게 리스펙트잖아. 윗면 스펙 위 옆면으로 리스펙 다시 리스펙 리스펙트잖아요. 그러니까 이 리스펙트가 어떤 면이 있어요? 어떤 물체의 각각의 면을 각각 다시 본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게 나중에 중요하다. 이 한 단어 때문에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리스펙티브는 이 다시 보다에서 무슨 뜻이 있다? 각각의라는 뜻이 있고요. 어근 그대로다. 여기에 있는 리스펙티브를 리는 무슨 뜻이다? 각각이라는 뜻입니다. 요거는 색깔 좀 칠할게.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이 각각이라는 이 속성 스펙트 자체가 이게 본다인데 보다에서 어떻게 보다? 한쪽 측면을 본다는 느낌이 있구나. 이거 어디로 가냐면 여기 아래쪽에 있는 여기로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걸 한번 봐줍니다. 여기를 먼저 좀 볼게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스페셜라이즈가 전문화하다라는 건데 이 전문화하다라고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이 스페셜에서 스페스이라는 어근이 뭐지? 보다거든요. 이 보다가 무슨 뜻이냐면 한 면이라는 거예요. 한 면을 어떻게 되는가? 그쪽만 본 거야. 예를 들어서 뭐 이 사람이 이제 박사인데 의학 박사야. 의학 박사 중에서도 생물학 박사야. 그럼 의학이 여러 가지 의학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안과, 눈 안과 쪽이야. 그럼 이 사람은 의학 분야 중에서도 어느 면만 계속 보는 거야? 눈에 관한 측면만 계속 보는 거잖아. 한쪽만 계속 보는 거잖아요. 그게 스페셜라이즈 전문화하다. 여기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스페셜티 전문화하는 건 이게 뭐이지? 전문, 전공, 안과 전문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한 면이라는 거지. 한 면. 이 보다가 한 면만 보다라고. 스페셜리스트 그냥 스페셜한 사람이니까 전문가 아니야. 한 면만 본 거야. 이 사람은 안과 전문가, 이 사람은 영어 전문가, 이 사람은 뭐 싸움 전문가 이런 식으로 해서 각 한 면만 계속해서 한 면만 본 거예요. 자, 밑에 또 마찬가지입니다.
스페시지는 종이잖아. 이 종이 뭐냐면 생물에서 포유류 중에서도 뭐 설치류 이런 식으로 해서 종을 가리는 거거든. 이것도 무슨 뜻이야? 스피시지라는 말이 한 종이죠, 한 종. 한 면이야. 생명체가 자연에 있는 수없이 많은 동물이 있는데 쟤는 캥거루야, 쟤는 사슴이야, 쟤는 코끼리야 라는 식으로 어떤 특별하게 한쪽 측면을 다루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스페시멘은 표본인데 표본이 쉽게 말하면 샘플 같은 겁니다. 샘플이 뭐야? 하나의 어떤 상징적인 걸 보여줄 수 있는 상징 같은 게 샘플이잖아. 역시 어떤 면인지 이 스펙이라는 건 전부 다 한 면이야. 다 한 면. 한 면만 전문화한 전공이고 전문하고 밑에 한 면의 동물 중에서도 한 면의 한 종이고 스페시멘 하나의 표본 샘플인 거고요. 밑에 있는 스페시픽 마찬가지입니다. 구체적인 양인데 구체적인 종합적인 반대말이야. 일반적인 종합적인 전체를 두루두루 보는 게 아니라 특정한 한쪽에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 한쪽 면을 보는 거예요. 전부 다 한 면이에요. 한 면. specific 구체적인, specify는 구체적으로 구체화하다. 오른쪽에 specification 구체화. 또 역시 중요한 걸 조금 꼽자면은 specific 특히 조금 중요합니다. specific. 뭐 하자면은 specialize도 중요하겠는데 다 조금 중요합니다. 위에도 조금 더 있어요. 로고 타임에 보면은 나중에 순서를 바꿀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중간에 얘가 하나 좀 생소한 것 같지만 하나 딸게요. 여기 있는 이 부분도 여기서 조금 떼서 올 건데 이렇게 떼서 올 건데 여기도 여러분들이 한번 보면은 쪽으로 보다잖아. 이 쪽으로 본다는 게 어떤 면이지? 한 면, 하나의 면만 보는 거야. 그게 어떤 양상 국면인데 말이 조금 어렵죠. 그냥 양상 국면보다는 여러분 왼쪽에 적은 것처럼 하나의 측면, 하나의 말 그대로 한 측면을 양상 국면 어스펙트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인데 예를 들면은 지금 대한민국은 경제적으로 되게 안정되어 있어. 경제적인 측면, 경제적인 양상, 경제적인 국면에서 보자면 굉장히 안정되어 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정치적으로는 되게 불안정해. 하지만 정치적인 측면, 정치적인 양상, 정치적인 국면으로 보자면 굉장히 불안정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한국에 있는 여러 가지 뭐 정치적인 면, 경제적인 면, 사회적인 면에서 한 면을 어스펙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단어장에서 그냥 단어로 외워서 양상 외운다고 못 써먹는단 말이야. 지금 이런 것 때문에 다 들어가는 어근 자체가 하나의 면인데 위에서부터 갑시다. 여러 면을 쭉 보면 리스펙티브로 가면 각각의 각면의 각 측면의 각각의입니다. 그 밑에 어스펙트는 한쪽 면만 보는 거니까 뭐라고요? 한 측면. 양상 국면은 좀 어렵죠. 그냥 한 측면으로 외워도 괜찮다. 한 측면을 양상이라고 어스펙트라고 합니다. 그 밑에 있는 specialize, specialty, specialist는 한쪽 측면만 전문적으로 쭉 한 사람. 그래서 전문화하다, 전문가가 되고 species는 동물의 한 종, 밑에 specific은 한 측면, 구체적인 한 종이야. 이런 식으로 해서 얘들이 쭉 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쪽은 중요하다. 여기도 이렇게 칠게요. 됐어요? 그럼 이제 나머지는 별거 없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어근보고 읽으면 돼요. 자, 리트로스펙트는 리트로가 우리 레트로 열풍이 무슨 열풍이니? 복고 열풍이죠. 레트로 자체가 거꾸로라는 뜻이야. 그래서 이건 어떻게 되다? 회상하다인데 이거는 어디를 보다? 과거로 보다. 되돌아보다. 과거로 회상하다. 밑에는 리트로스펙티브는 과거로 회상하는 소급하는 됩니다. 서브스펙트는 서브에서 나온 거거든. 아래를 보다가 말 그대로 뭐지? 그냥 의심하다야. 나 가방 밑에 뭐 들었어? 홈링스 들어있는 거 아니야? 이런 거지. 그렇죠? 밑에 뭐가 들어있는지 보겠다라는 거지. 숨긴 거를. Suspicion은 의심이 됩니다. 밑에 볼 거 없어요. Despise, spect가 spise로 조금 바뀌었는데 D는 어떻게 보다? 나쁘게 보는 거야. 상대방을 깔보다. 좋다. 경멸하다. 말 그대로 나쁘게를 뭐라고? 이게 깔보다. 나쁘게 보다고요. Despite는 여러분 다 알아서 별로 설명 안 해야겠는데 이게 반대거든. 쉽게 말하자면 이거는 뭐하다? 보지 않답니다. 근데 Despise가 불구하고요. 너는 굉장히 좋은 인격적으로 나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나쁜 측면 내가 무시하고 안 보고 너네 친구로 내가 살려줄게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게 이제 안 보다에서 나온 거거든. Despite는 뭔가에도 불구하고 보지 않다. 자, 밑에 perspective도 중요합니다. 퍼스펙티브는 그럼 어떻게 보는 거냐? 이거는 무언가를 통해서 보는 거거든요. 이 통해서 보는 게 뭐지? 이게 관점이죠. 세상을 보는 관점.
얘들아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봐. 긍정적인 관점으로 보면서 세상을 보면 아름다워 보이잖아. 그게 안 되나? 우리가 안경을 끼는데 빨간색 렌즈 안경을 보면 세상이 어떻게 보겠어? 빨갛게 보일 거 아니야. 파란색 렌즈로 안경을 통해서 보면 세상이 파랗게 보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관점에 따라서 세상을 어떻게 본다? 빨갛게 파랗게가 아니라 긍정적으로 본다? 긍정적으로 보일 거고, 부정적으로 보면 나쁘게 보일 거고, 쌤은 이렇게 훌륭한 관점에서 보면 훌륭해 보일 거고, 그렇게 될까? 시끄러운 테스트라. 두 번째로는 원근법이라는 뜻도 있는데 이거보다 외워줘야 돼. 설명 안 할게. 너무 많으면 정신없다 이제. 밑에 있는 스펙서클이 장관별로 안 좋죠. 이거 그냥 볼거리입니다. 역시 뭐에서 나왔다? 스펙트 보다에서 볼거리. 스펙테이터는 사람이 되는데 쉽게 말하면 이 구경꾼보다 뭐가 더 좋아? 뭐 하는 사람? 보는 사람이야. 그게 스펙테이터예요. 스펙터큘러의 장관이 좀 별로인 것 같아요. 스펙터큘러 말 그대로 볼거리의 또는 볼거리가 많은 이렇게 됩니다. 밑에 있는 스피큘레이트는 여기에서 이 큐리 풀입니다. 풀. 그래서 어떻게 보다? 많이 보다. 그래서 이걸 보다 곰곰이 생각하다인데 우리가 좀 공부할 때도 저기 애들이 중요하니까 많이 봐도 이게 많이 보고 많이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많이 생각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그냥 깊이 생각하다, 곰곰이 생각하다, 많이 생각하다. 밑에 있는 스피큘레이션은 추측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심사숙고라고 하거든요. 좀 이제 사전 이 어렵죠. 심사숙고가 쉽게 말하면 무슨 뜻이야? 많이 생각. 야, 네가 나중에 미래에 뭐 할 건지 심사숙고 해봐. 미래에 너 뭐 할 건지 많이 생각해봐 이 말이야. 여러분들 쉬운 걸로 가세요. 자기 편한 걸로. 심사숙고 안 해도 돼. 많이 생각해도 괜찮다. 편한 걸로 가세요. 그래서 스펙트는 조금 많거든. 여기 페이지는 되게 중요한 단어 많기 때문에 여러분 천천히 필기하면서 복습을 해줍니다. 그렇죠? 이것만 해도 바꿔. 이거 끝났다.
찍었구나. 갈데 없구나. 너. 저도 갈데 없으면 찍어서. 얘가요? 저 할거 없다고? 갈데 없잖아. 좀 적었니? 이거 쌤 체크한 거